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의 귀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소중한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요로운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진짜 부자들은 은행에 돈을 두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통장 내역을 본다면 아마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평생 동안 굳게 믿어왔던 안전한 저축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지 그 차갑고도 처참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 명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른 한 명은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두 친구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은행 통장과 깔고 앉은 집 한 채가 사실은 당신의 미래를 가둬두는 차가운 감옥이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실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기 30년 지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 청춘을 바친 동갑내기 박성실 씨와 이현명 씨입니다. 박성실 씨는 이름처럼 성실함이 삶의 신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후 계획은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과 내가 사는 집 한 채. 그는 월급날이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은행 예금과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것을 평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노후 준비라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이현명 씨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금고에 가만히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내보내 스스로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매달 꾸준히 어딘가로 보냈습니다. 박성실 씨는 그런 친구를 볼 때마다 혀를 차곤 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야. 가장 안전한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비바람 막아줄 집 한 채 가진 나야말로 진짜 현명한 거지.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주식 투자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퇴를 맞았고 박성실 씨의 통장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확히 5억 원이라는 그의 평생의 꿈이자 자부심이었던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 이현명 씨의 통장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 있었죠. 박성실 씨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군. 하지만 인생의 진짜 승패는 잔잔하던 삶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실 씨에게 악몽은 예고 없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때마침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박성실 씨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생 현금을 모은 거 아니겠어. 보험도 들어뒀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현금의 가장 큰 장점이지. 그는 든든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가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 덕분에 수술비의 상당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 항목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간병 비용, 앞으로 아내를 모셔야 할 요양시설 비용까지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30년간 자식처럼 아껴온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실 씨는 눈금이 줄어드는 통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5억 원을 모아 여유롭게 은퇴하는 것. 그가 한창 일하던 20여 년 전 5억 원이라는 돈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느긋하게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그는 30년간의 고된 직장 생활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고 나니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5억 원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5억과 지금의 5억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은 돈으로는 당장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찼고 부부의 남은 수십 년의 노후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유로운 은퇴는커녕 당장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평생의 꿈과 목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조용히 약탈당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동창회에 나간 박성실 씨는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 이현명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명 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딸을 시집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근심 하나 없이 평온했고 오히려 은퇴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친구들과 유럽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성실 씨는 들끓는 질투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현명 씨는 퇴직금을 단 한 푼도 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자네도 딸 결혼시키지 않았나? 이현명 씨의 설명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월급의 일부를 쪼개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사모으고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는 등 자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딸의 결혼 자금은 모두 그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온 현금으로 해결했고 퇴직금 원금은 여전히 은행에서 안전하게 이자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실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은 그저 통장 잔고 숫자만 들여다보는 금고직이었는데 친구는 자신의 인생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경영하는 CEO였던 겁니다.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집 한 채는 정작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잠자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선택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환한 웃음 앞에서 30년의 성실함이 그에게 안겨준 것은 안정이 아니라 뼈저린 허탈감과 질투, 그리고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박성실 씨의 피눈물이 당신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혀있는 당신의 돈을 꺼내 일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수의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돈을 24시간 잠들지 않고
일하는 유능한 직원으로 만드는 인생 경영 3단계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십시오. 모든 유능한 CEO는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당신이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순간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당신에게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쥐꼬리만 한 이자를 던져줄 뿐입니다. 은행 예금은 자산이 아니라 매년 그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소모품과 같습니다. 이 냉혹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인생 경영의 시작입니다. 둘째, 당신의 돈에게 직책을 부여하십시오. 금고에서 꺼낸 돈은 이제 당신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현명 씨처럼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돈의 성격에 따라 직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일부 자금에게는 수비수라는 직책을 주십시오. 이 수비수의 임무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방어해서 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금에게는 공격수라는 직책을 부여하는 겁니다. 공격수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지난 30년 경험과 지혜가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문해주고 새로운 월급을 받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잠자던 경험은 최고의 수익을 내는 핵심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 스스로가 인생의 CEO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유능한 직원을 뽑고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고 이 길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CEO의 판단력과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CEO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회사가 돌아가지만 인생에서는 나라는 CEO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배우고 당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당신이라는 CEO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비로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우량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 금고와 집 한 채만을 맹신했던 한 남자의 처참한 몰락과 자신의 인생을 직접 경영했던 한 남자의 현명한 생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땀이 담긴 자산을 차가운 금고 속에 가둬두시겠습니까? 더 이상 단순한 금고지기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을 훈련시켜 당신을 위해 싸우는 최고의 직원으로 만드십시오.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 직접 경영하는 CEO로 거듭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의 법칙이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여정을